오늘 모신 분은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KF-21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뭔가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산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기라고? 저는 오늘 잘 불러주신 게 네.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 카이 지금 KF-21 만드는 네. 카이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 2년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KF-21 첫 비행했을 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우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을 이제 좀 찾아보면 사실 1970년대 말까지 가요. 그래요?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운을 띄웠고, 네. 본격화된 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1년도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처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21년도 10월에 이제 많은 분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처음 만든 제트 고등훈련기 TO-10이 그때 출고식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이제 TO-10이 비행을 했고, TO-10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KF-21 CJ1호기가 첫 비행을 했죠.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TO-10하고 KF-21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TO-10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100%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고, 반면에 이제 KF-21은 100%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네. 만든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성능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가? 네. 우리가 좀 그냥 마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비교할 만한 네. 대상하고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KF-21을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꼽히는 F-16. 네. 그래서 F-16 플러스 이상의 성능을 갖겠다가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는데 실제 성능은 F-16보다는 좀 좋죠. 그리고 이제 주로 경쟁 기종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유럽이 공동으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라팔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KF-10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전투기를 불립니다. 네. 그래서 F-16은 4세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군도 쓰고 있는 지금 F-35는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네. 4.5세대는 그 가운데에 있는 전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스텔스 능력은 없지만 세미 스텔스라고 해서 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센서 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투기에 장착된 센서들에 들어온 정보를 융합해서 하나의 화면에 보여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융합.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투기들도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주로 이제 막 무선 음성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인터넷처럼 고속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전장 정보를 다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나면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전투를 수행한다 그러면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화면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들 보니까 뭐 사거리 200km 미티어, 네. 첫 실사격 성공 이런 말들이 좀 나오던데 이건 네. 어떤 의미예요? 그 미티어 미사일이 사실 이제 그 전투기를 요격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해요. 미국은 이제 암람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암람도 나쁜 미사일은 아닌데 이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 이제 영화 이렇게 보시면 이 미사일이 막 뭔가 이 적기를 막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적 재미류의 그런 거고, 사실 이렇게 막 쫓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들은 적전투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그 가는 지점을 예상해서 거기서 요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미티어 말고 다른 미사일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안에 있는 추진체가 그걸로 이제 속도를 내는데 그 다 타고 나면 이제 관성으로 날아가서 이제 적기에 딱 요격을 하는데 미티어는 이제 램제트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네. 이 뛰는 속도가 거의 단거리 선수 속도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가 피하기가 어렵죠. 적전투기가 피하기 어렵고 유럽 한 4개국이 공동 개발했고 근데 이런 미사일을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에서 발사를 했다. 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외국의 무기 체계를 국내 무기 체계에 통합해서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세계에서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는 F-50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나라 무장을 체계 통합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잘 하게 됐죠. 그렇다면 그 나사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세계 전투기 이렇게 개발 역사를 보시면 네. 사실 시제기 단계에서 추락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음, 일단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것도 대단한 기술력이죠. 시제기들이 한 번도 추락을 네. 하지 않았다는 거. 특히 이제 T-50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KF-11도 지금 시제기들이 뭐 단 한 대도 사건 사고 없이 지금 다 정해진 일정보다도 빨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놀래죠. 아니 어떻게 한국은 실수 한 번 없이 저렇게 정해진 날짜를 땡겨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KF-21 사업이 가기 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개발에만 지금 8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런 논란이 상당 기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는 많이 좀 지연이 돼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한 10년 되는 기간 동안 그 개발하신 분들이 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기 체계 개발할 때 탐색 개발이라는 게 있고 체계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 개발은 일종의 이제 무기 만들기 전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연구를 다 해봐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들 때는 이제 체계 개발로 넘어가는데 그 한 10년 되는 그 공백 기간에 다양한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된 스케일대로 빨리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KF-21 이제 시험 제작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과정을 회사할 때 봤는데 많은 연구 개발진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사실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할 일 미루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실 개발 일정을 많이 땡겼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IT 강국.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산업 요소들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를 만들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이걸 다 구현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KF-10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일정이 많이 단축이 됐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KF-21의 성능, 전투력 이것을 중국, 우리 지금 현재 가장 가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저 북한과 중국이니까 네. 이들의 주력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중전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KF-21을 이 개발을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이제 주변국들의 전투기하고 모의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공중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적전투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점을 장점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젠 10, 그다음에 뭐 젠 11, 뭐 다양한 지금 자기들이 만든 전투가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이 만든 뭐 4세대, 4.5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북한은 거의 이제 우리가 KF-21 만약에 뜨면 콜드 게임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앞서 미티어 얘기해 주셨는데 미티어 미사일이 발당 한 40억 해요. 비싸네요. 네, 그래서 보통 KF-21은 4발 달면 이제 160억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제 북한은 노후 전투기가 많잖아요. 네. 뭐 미그 17, 19, 뭐 21 정말 이제 막 뭐 몇십 년 된 그런 오래된 전투기 많은데 이 40억짜리 미치언 미사일 쏘기에 너무 아깝다. 가성비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원에서 만약에 뜨면 거의 이제 개성 쪽에 있는 북한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치언 미사일 달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만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북한의 전투기가 그 전투기는 KF-21을 못 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KF-21이 만약에 이제 120대가 양산이 되면 북한 뭐 공군 전력은 그냥 KF-21 가지고만으로도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은 지금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그렇죠. 만드는 지금 상황이기 오히려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중국은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미국 다음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KF-21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주국방하고 있다 말하기에는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뭐 미국도 그래요. 100%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은 뭐 이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무기 체계도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F-10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한 60% 정도 되고, 참고로 이제 다른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거는 사실 85%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가보시면 K9 자주포 이제 구성품 납품한 업체들도 많고 K2 전차 납품한 업체들도 많은데, 물론 이제 KF-11도 이제 60%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 그 중에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진 이런 건 아직은 이제 우리가 해외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중요 구성품들도 사실은 이제 해외 구성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자주국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다만 이제 무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체계 통합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100%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수출과 관련해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함께 나오던데 예.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UAE 공군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MOU를 맺었어요. 네. 사실 이제 UAE도 지금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한 뭐 80대 정도 몇 년 전에 구매를 했고, 지금 현재 운용 중인 게 이제 F-16 블록 60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제 한 2030년 뭐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전투기 교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UAE가 MOU를 맺고 KF-21 이제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이제 납품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와서 좀 우리가 볼게. 그래서 이제 뭐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사도 좀 내비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개발 분담금도 지금 뭐 깎아달라 그러고, 좀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지금 약간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오히려 중동 국가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몇 번 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항공우주선에서 몇 차례 이제 가서 브리핑도 하고 관심 있어 해서 했고, 그래서 근데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전투기가 막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수출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뭐 F-35처럼 그러니까 미국 외에 여러 나라가 이제 개발비를 대고 우리가 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면 사실은 이제 공군에 배치가 되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수출이 돼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T-50도 공군에 배치되고 한 5년 정도 뒤에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샀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KF-21이 이제 해외 시장에 수출될 수 있는 시기는 한 2030년 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